여러분 혹시 식사 전에 이 음식을 먹으면 당뇨가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당뇨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족들과 외식할 때도 눈치 보이고 신경 써서 먹어도 혈당은 자꾸 올라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혼나면서 혈당과 싸우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5가지 음식만 잘 챙겨 드셔도 혈당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식사 전 특정 음식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47%나 낮게 나왔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이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으로 혈관을 망가뜨려서 심장병, 뇌졸중을 유발하거나 신장을 손상시켜서 투석을 받게 만들고 눈을 망가뜨려서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뇨의 가장 위험한 점은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어 병을 알아채는 것이 늦어져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당뇨 전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당뇨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계속 갈증이 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거나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은 자꾸 저리며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당뇨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당뇨도 식사 전에 이 음식들만 챙겨 드셔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환자가 아몬드를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하면 심혈관 위험이 무려 43%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아몬드 28g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무려 77mg이나 된다는 것인데요.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몬드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당뇨 발병률이 23%나 낮았습니다. 그리고 아몬드의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줘서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식사 30분 전에 아몬드 7, 8개만 드셔도 식사 2시간 후 혈당이 평균 35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특히 아몬드 껍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소금 간이나 설탕 코팅이 된 것이 아닌 생 아몬드나 무염 볶은 아몬드를 드셔야 하고 지방 함량이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만큼 완벽한 단백질 식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당뇨신문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달걀 속 단백질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달걀 한 알에는 약 6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달걀의 혈당 지수가 0에 가까워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포만감을 준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사 전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사량이 22%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피하시는데 실제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달걀 흰자의 알부민 단백질은 위에서 3, 4시간 동안 천천히 소화되면서 지속적인 포만감을 주어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을 어떻게 드시느냐도 중요한데요. 기름에 튀긴 달걀보다는 삶은 달걀이나 수란이 좋고, 달걀찜이나 스크램블 에그도 기름을 적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 식사 30분 전에 삶은 달걀 하나 미리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혈당 관리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즘 프로바이오틱스와 당뇨의 관계가 정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일반 요거트보다 2배 많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데, 이 유익균들이 장내 미생물총을 개선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장내 유익균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혈당을 낮춰주는 핵심 물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연구에서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감소했는데, 당화혈색소 1% 감소는 합병증 위험을 21%나 줄여줄 만큼 아주 대단한 수치입니다. 또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 함량도 일반 요거트의 2배 정도 되는데, 이 단백질이 혈당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며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기능 개선에도 좋으니 식사 30분 전에 그릭 요거트 한 컵만 드셔도 식후 혈당이 평균 25%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과일이 들어간 요거트가 아닌 무가당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드시고 여기에 견과류나 씨앗을 조금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혈당 관리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특별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데요.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서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더 놀라운 건 호두의 엘라그산이라는 황산화 물질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데, 이 베타세포가 바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로 당뇨가 진행되면서 이 세포들이 손상되는데 호두가 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UCLA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호두를 8주간 꾸준히 드신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16%나 개선되었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여성들의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무려 24%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호두에는 마그네슘도 28g당 45mg이나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호두의 좋은 지방이 위에서 음식물과 섞이면서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는 뇌 건강에도 탁월해서 브레인 푸드라고 불리는데, 치매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호두 한두 개 정도를 잘게 부셔서 드시면 되는데요.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드셔도 좋지만 하루 총량인 한 줌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 최고의 음식 다섯 번째는 무가당 두유입니다. 콩이 당뇨에 좋다는 건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에서 더 놀라운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를 보면 콩 단백질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두유를 먼저 마시게 되면 이를 70% 이상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춰주는데요. 실제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당뇨 발병률이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식물성 단백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두유에는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도 개선시키고,
콩의 레시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두유를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데 두유가 이를 완충해 주기 때문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무가당 두유 200ml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실온 보관한 두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두유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즘은 유기농 두유 제품도 많이 나오니 번거롭지 않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한데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과다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한번 드실 때 아몬드는 7, 8개, 호두는 1, 2개, 달걀은 1개, 요거트는 1컵, 두유는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조합해서 드셔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를 넣어서 드시거나 두유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견과류를 드시고 입이 가렵거나 부으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니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셋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양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다섯째, 이 방법들이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건 아니므로 기존에 드시던 당뇨약은 계속 드시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을 꾸준히 해서 변화를 확인하세요. 보통 2, 3주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이 200을 넘지 않게 되었어요. 당뇨약을 줄일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등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식사 전에 이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으로 여러분도 건강한 혈당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라도 꼭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